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지난 주말, 우리 시간 지난 주말이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610억 달러가 가결되었죠. 미 하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자금이 지원되게 됐는데 6개월 이상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숨통이 튀었는데, 자, 이 법안 중에 에이테킴스 미사일,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 사거리 긴 에이테킴스 미사일 즉시 줘라 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재고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 종류는 이 유형별로 몇 발씩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자, 주말간 그리고 월요일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는데요. 750명, 950명, 7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8대, 16대, 7대 격파, 장갑차는 21대, 23대, 8대 격파, 차량은 46대, 68대, 27대 격파, 특수장비는 3대, 8대, 8대 격파, 야포는 20문, 41문, 17문 격파. 자,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 전과가 일요일날 발표되죠. 토요일날 가장 많은 전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병력은 950명, 전차 16대, 장갑차 23대, 차량 68대, 특수장비 8대, 야포 41문. 예, 그래서 가장 큰 전과는 토요일날, 우크라이나 시간 토요일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고정익 항공기 한 대 격추가 금요일 전과로 있어요. 무인 항공기는 30대, 38대, 5대 격파, 그리고 미사일은 13발, 6발, 2발 요격을 각각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어제 85회의 교전을 했는데 러시아는 전범 행위를 지속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이 러시아가 민간인 살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차량에서, 아마 승용차에서 찍은 동영상 같죠? 뭔가 불꽃이 하늘에서 밑으로 쫙 지금 쏟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위탄입니다. 여기 달라붙으면 불도 꺼지지도 않죠.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죠. 이런 무지막지한 소위탄을 지금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사진을,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610억 달러 지원 예산을 가결해준 미국에 감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러시아 니들 이제 안 된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뉴욕타임즈는 이 존슨 하원 의장이 또 공화당에서도 거의 절반가량이 반란표가 일어났죠. 그래서 존슨 등 공화당이 전범 보고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건데, 지난주에 이 표결이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계속 로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범 관련한 이 보고서, 뭐 그게 사진도 있고 많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런 피해가 니들이 지금 지난 몇 달간 가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난 거다. 니들 책임이다. 그래서 책임론까지 주장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마음 아프죠. 저도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많이 보는데 정말 마음 아픈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한 걸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절반이 우크라이나 지원해 준 것을 찬성하는 뭐 그런 마음을 바꾼 거가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5월 9일까지, 즉 2차 대전 전승일 기념행사에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9일까지 차시브야르,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도시죠. 그 차시브야르를 점령해라 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시브야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대한 러시아군 FAB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폭격, 와, 동영상 보시면 뭐 그냥 여러 발이 한 지역에 떨어지는데, 여기가 뭐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참호선, 진지 뭐 이쪽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폭격 갔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공세를 아주 세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덴마크 대사는 이 아르헨티나와 관계없이 약속한 F-16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덴마크가 F-16 전투기를 40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F-35로 교체를 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게 중고로 24대를 팔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16대가 남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16대가 다 쌩쌩하게 움직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그냥 장부상의 16대다. 거기 뭐 부품 빼서 동료 전환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장부상 16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르헨티나에게는 돈 받고 팔기로 했으니까 그건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그래도 약속한 F-16 다 기증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속은 몇 대를 했나? 19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16대. 그나마 서류상. 사실은 저는 뭐 그 중에서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세대 정도는 그냥 부품 다 빼서 쓰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약속한 19대를 다 기증할 거다. 어떻게 하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6개 포대를 공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려면 25개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EU 의회에서는 야, EU 집행위원회 니들 패트리어트 최소 7개 포대 우크라이나에 안 주면 니들 월급 우리 가결 안 해준다. 운영비 가결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도 자기들은 그 샘프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만드니까 프랑스는 샘프티를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 숄츠 총리가 6개 포대를 공유할 것이다. 이건 뭐냐? 그럼 뭐 도대체 어딨냐?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 빼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거 이걸 6개 포대를 딱 갖다 주고, 이 독일에 있는 것 중에서도 팩3로 개조가 안 된 팩2 버전이 있어요. 그 팩2 버전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비게 된 것은 지금 EU 합동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EU 예산을 가지고 서로 방산업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 좀 빼먹는 이 경쟁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라인메탈에서 지금 이 패트리어트를 라이센스 생산해요. 그래서 6개 포대 줬으니까 야, 라인메탈에서 새 거 만들어야지 해서 팩2, 구형 팩2 주고 EU 돈 받아서 신형 팩3 만들어서 자기들 쓰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빨리 갖다 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좀 더 적게 사상자가 나오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2개월 만에 M1A1 에이브람스 전차 31대 중에 5대가 완파됐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왜 이제 2개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그래요. 완파되는 이유는 파괴가 이렇게 지뢰 밟아서 궤도가 끊어지고 파괴가 되면 빨리 군안 전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라스푸티차 기간이라서 질척질척하니까 끌고 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군안 전차가 다 이제 러시아 계통의 뭐 그런 전차니까 가볍죠. 그 가벼운 게 이런 61톤 이런 넘는 거 끌고 가기가 힘든 겁니다. 라스푸티차 상황에서. 그래서 빨리빨리 수거를 못 해가니까 이제 또 때려버리겠죠. 그래서 5대가 완파됐다고 하는데, 뭐 31대 중에서 지금 5대가 완파됐다. 사실 이 최전선에서 많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뭐 에이브람스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다가 5대가 완파됐으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꼭꼭 숨겨놓고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는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레오파르트 전차 최고 좋은 거죠. 그거 창고에 숨겨놨다가 완전히 그냥 그대로 러시아에 노획당했다고 합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항대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선전하고 지금 아주 지금 신이 났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크라이나가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 즉 흑해함대 기지에 있던 러시아 구조선의 미사일 넵튠 미사일을 공격했고, 이게 명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침몰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코뮤나함인데, 전 이거 보고 왜 이걸 왜 공격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그냥 구조함입니다. 구조함. 개전 초기에 모스크바함 침몰했을 때 잠시 한번 등장했었는데, 이게
제정 러시아 시대에 만든 거예요. 1913년도에 만들어서 진수해서 1915년도에 취획한 거예요. 진수된 지는 111년, 취획한 지는 109년. 와, 이거는 문화재인데. 그리고 이거 뭐 전투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이 문화재를, 왜 때렸을까? 이거 유네스코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짠합니다. 아무튼, 이게 명중했는데 3,100톤이에요. 넵튠 명중했으면 3,100톤 심한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몰도바의 범야권들이 반미, 반EU 블록 결성하고 후보 단일화한다. 몰도바에 총선을 한대요. 이거 딱 보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좌파는 다 반미, 반EU구나. 반EU 같으면은 사실은 이 몰도바는 EU에 지금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EU에 가입을 하는 순간 지금 뭐 아주 이 유럽 최빈국 중에 하나인 몰도바가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반EU하고 반미하고 하는 건 뭐냐? 그냥 계속 독재하면서 부패 속에서 빨아먹고 살겠다 하는, 니들은 가분 게, 우리가 그래서 계속 돈 나눠줄게, 니들은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민주파리 하는 것들은 반미, 그리고 국가 이익을 제외하는, 여기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도 교역열이 아주 높은 동양의 정말 최고의 나라가 이런 데 잘 속아서 아쉬운 결과를 낳고 하죠. 그런데 이 몰도바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동양의 아주 교역률 높은 그런 똑똑한 나라보다는 그래도 현명한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수알키 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수알키 갭이 이제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이죠. 그리고 이 국경을 또 옆으로 보는 게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죠. 이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는 이걸 이렇게 뚫어버리고, 그리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이걸 이렇게 막아내는 게 나토의 가장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폴란드가 1,500명 보냈고, 리투아니아는 몇 명 보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이번에는 뭐 많은 폭격이나 이런 것은 식별이 되지 않고 있네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전사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산지구, 레바논 국경, 레바논 국경도, 이스라엘이 뭐 평소에 폭격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헤즈볼라가 공격을 제법 했고요. 그러나 산지구에서는 체포작전 전투가 제법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미국이 네자 예후다 대대 그리고 경찰 부대를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경찰 등이 산지구나 뭐 이런 데서 너무 가혹하게 체포작전을 한다. 그래서 이거 인권 문제, 또 직권 남용 문제 이런 가지고 경찰 부대나 네자 야후다 대대나 이런 그 대테러 부대 이런 걸 제재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지금 하마스가 교육시켜가지고 그 아이들 총 들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경찰 검문소 습격하고 갑자기 경찰들이 칼 들이대고 뭐 이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아이들 봐도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조금 힘을 과하게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걸 또 하마스는 선전해서 아이들을 뭐 저런 식으로 다룬다 하고 또 역선전하고 하죠. 여기 이제 넘어가서 미국이 이스라엘 경찰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 추진은 부당하다, 우리는 여기에 전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익명 소식통이라고 하는 그 모사드 니들 말이야, 자꾸 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인질협상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인질협상 잘 되고 있다, 인질협상 진행 중이다 하지 마라, 그 끝났다 안 된다, 잘 되게 뭐가 잘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62%가 10월 7일 그러니까 하마스의 공격 날이죠. 이 10월 7일 실패 책임자, 그러니까 뭐 네타냐후 총리부터 쫙 그 지휘 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두 사임해야 된다라는 것에 62%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중에 손상 차량 84%는 아주 가벼운 경미한
손상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 후에 일선에 복귀했다. 그래서 뭐 하마스가 우리 뭐 전차 몇 대 격파했어, 뭐 장갑차 몇 대 격파했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차는 한 대도 격파된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타, 그러니까 하마스와 정적 관계에 있는 그런 이 가자 산지구에 지금 사실은 있죠. 그 정당인데 정파죠. 여기서는 가자 지구의 일부 기근은 그 하마스 때문이다. 하마스가 구호품을 무력으로 강탈하고 자기네들이 치부로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정치 공세를 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라크 또 시리아 이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들이죠. 최근 이 공격,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 2개를 공격했어요. 로켓탄, 드론 쏘아서 공격했는데 그거 대미 공격 재개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알-오마르 미군 기지 로켓 쏘고 뭐 다 했는데 뭐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부터 다시 미군 기지 때린다. 라고 하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시리아 대통령이죠. 아사드, 친러, 독재자인데 서방 세계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사실은 뭐 사실이기를 바라요. 그래야 중동 정세가 안정될 테니까 정말 이 진위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에이테킴스 얼마나 지원되는지 위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311대 11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직후 해당 법안에 포함된 에이테킴스 미사일 지원이 당장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의회의 압박이 워낙 강해 이변이 없는 한 에이테킴스 대량 지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미 의회가 현지 시각 4월 19일 가결시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는 에이테킴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초도 공급 물량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송될 것이라고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 현지 시각 4월 21일 밝혔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의회가 백악관에 가결안을 전달했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라며 서명 직후 법안의 효력이 발휘되면 장거리 에이테킴스를 포함한 무기들의 초도 물량이 이번 주말부터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에이테킴스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양도해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급의 에이테킴스를 공유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육군이 지난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이 보유 중인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2,400발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미 육군용으로 실전 배치된 1,138발을 제외한 1,281발이 사용기한 만료에 따라 퇴역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281발은 사거리 165km에 자탄 950개를 내장한 기본형 블락 1 157발, 사거리 300km에 자탄 300개를 내장한 블락 1A 532발, 대전차 유도 자탄엔 베트탄을 탑재한 사거리 300km급 개량형인 블락 2A 75발, 단일 탄두를 가진 전표적 정밀 타격용인 M48 변형 517발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고가 있는 블락 1A는 러시아군 집결지에 대한 광역 제압용으로, 또 관통 탄두를 가진 M48 변형은 케르치 대교와 지휘소 벙커 등 러시아군 전략 거점에 대한 핀포인트 타격용으로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 대량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986발의 프리즘 중 초기 도입분을 대거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리즘 도입에 따라 대량으로 발생한 에이테킴스 재고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전해져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에이테킴스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거리 165km, 300km, 이 자탄형 뭐 등등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사실 그 2022년 후반부부터 전황이 우크라이나로 유리하게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그 하이마스 들어가는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인 GMLRS가 들어가서 이 전선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 집결지, 러시아군 탄약고, 군수창고 이런 것들을 깨부수면서 러시아군이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GMLRS의 그 사거리 뒤로 자신들의 집결지, 군수창고를 물려버린 겁니다. 뗄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런데 이제 에이테킴스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그때 전세를 역전시켰던 모멘텀이 됐던 후방 전략 거점 때리기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법안에 보면 빨리 롱레인지 에이테킴스 즉시 줘라 라는 것도 있고 뭐 미국 국가안보에 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부하면 이 전체 다시 심의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동안 장사정 미사일, 전투기 이런 거 지원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확전된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재고를 좀 보면요. 이게 이제 미 의회에 보고한 자료 종합인데 일단 제일 기본적입니다. 블락 1 이게 157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 자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스틸레인 강철비다 하는 바로 그겁니다. 축구장 4개 면적 초토화. 그래서 950발의 자탄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는 165km. 그리고 블락 1A는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대신 300km 늘리려면 연료를 많이 집어내야 되죠. 그 대신 자탄이 950개에서 이 300개로 줄었어요. 요게 이제 광역자입인데 이 300개 자탄이고 300km 날아가는 이게 지금 제일 많아요. 532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부분이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장갑차나 전차 같은 거 이렇게 때리는 배트탄이 있어요. 요거 75발 있는데 이건 뭐 가긴 가겠지만 뭐 전략적으로 큰 효과는 전 없다고 보고 요겁니다. QRU탄 요게 M48이라고 하는 이 탄두인데 517발이었어요. 이건 정밀 타격용입니다. 탄두가 WAU-23B라고 하는데 하푼 함대함 미사일 그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탄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 에이테킴스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탄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연신관이죠. 배를 격침시키려고 하면은 딱 맞고 조금 있다가 터져야 내부에 들어가서 터지니까 지연신관입니다. 자, 그런데 하푼은 마하 1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에이테킴스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들어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세겠죠. 그래서 지연신관 하더라도 관통을 쑥 더 하겠죠. 그래서 터져버린다. 그래서 하푼하고 똑같은 탄두지만 위력은 운동 에너지 덕분에 위력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517발. 그럼 여기 이거 M57 이건 뭐냐 1138발 이건 지금 미군이 쓰는 겁니다. 프리즘 미사일이 완벽하게 들어와서 완전 대체할 때까지 미군도 있어야 되니까 쓰는 거고 그래서 요 1138발 포함하면 2419발인데 이거 빼고 한 1200발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게 바로 다음 주부터 간다라는 거고 이 단일 탄두 버전 이게 지금 하푼 탄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운동 에너지로 쑥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300km 하면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가 여기에요. 이 점령지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야 러시아 본토는 때리지 마 하니까 여기는 안 때리겠죠. 그러면 때려도 되는 데는 어디냐? 때려도 되는 데 중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냐? 크림반도죠. 크림반도 제일 끝에 있는 여기죠. 케르치 대교.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 남부 전선의 보급이 완전히 그냥 마비가 돼버리죠. 케르치 대교. 그동안은 이 교각 여기를 때려야 뭐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관통 탄두가 있으니까 그냥 뭐 여기 상판 CP도 10m 정도에 불과해요. 이 원형 공산 오차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발 때리면 2발은 맞겠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철길 여기는
차량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철길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를 끊어버려야 이 기차가 물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딱딱 끊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바로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킬치대교 에이테킴스에 박살났다라는 뉴스를 곧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 GMLRS를 피해서 뒤로 확 물린 이 러시아군 집결지, 이 집결지는 자탄용으로 때릴 테고, 그리고 G부 이거는 이제 관통탄두로 때릴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군 큰일 났다. 그게 1200발이나 간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